그리 널리 알려진 인물은 아닌데 바로 김민수 신임 국민의힘의 최고위원입니다. 오늘 국민의힘 의원들이요 연찬회에서 이 대국민 손편지도 쓰고 장도혁 대표도 마찬가지고요. 다시 새롭게 출발하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김민수 최고위원이 새 최고위원회 어제 있었던 이 한마디로 하루 종일 시끄러웠습니다. 계엄이라는 사건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민주당의 국헌 문란 행위가 분명히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29번의 탄핵 소추 지금 이 중에서 탄핵된 건이 있나요? 없어요. 근데 동의하지 않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지금 역사가 지난 다음에 다시 재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제가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분명히 지금 대통령의 개헌권도 헌법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사건 자체가 극단적으로 어떤 국민들의 불안을 조성했느냐. 강경 진압하거나 한 사례도 없습니다. 방송국 방송 다 하고 있었어요. 대통령의 의중은 어떤 국민도 다치게 할 의도가 없었다. 국회 강경 진압 없었고 윤 전 대통령 파면에 동의 못한다. 김경태 대변인님, 야권 내부에서 이 발언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우려 많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제 국민의힘에서 당론으로 계엄에 대해서 이 계엄에 대해서 부적절하다 분명한 입장을 냈고요. 또 탄핵에 대한 찬반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헌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파면한 부분, 이 부분도 저희가 그 헌재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이견은 적극적으로 표출할 수 있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긍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치주의 사회에서 사법부와 헌재 결정에 대해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면 서로 그 과정에 있어서의 저 또한 헌재 결정 과정에 있어서의 예를 들어서 내란죄 관련해서 표결 때는 민주당이 내란 혐의를 얘기하다가 정작 탄핵 소추할 때는 그 내란 혐의를 뺐습니다. 그러니까 동일성 원칙에 따라서 저는 탄핵이 각하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무엇보다도 곽정근 전 사령관이나 홍장원 1차장의 어떤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사실상 메모나 어떻게 보면 진술이 오염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 말은 이제 계엄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과정에서 이견을 표출하고 헌재 결정에 대해서 탄핵이 되면 안 된다, 파면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에서 결정이 난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저는 받아들이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국회 강경 진압이 없었고 역사적 재평가가 있을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8대0 전원일치. 다음 화면을 볼게요. 박성민 소장님, 이게 저희가 그냥 일부 평론가나 혹은 유튜버가 주장했으면 이런 주제에서 다루지도 않겠죠. 근데 이제 이번에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2위를 한 최고위원 투표에서 2등을 한 김민수 신임 최고위원이었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 접견 신청도 했고요. 글쎄 이제 이른바 신임 장도혁 지도부가 아무리 그건 개인 의견이고 자유로운 생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지도부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면 시작부터 여러 가지 생각들 많은 부담이 되지는 않을지 모르겠어요. 사실 최고위원이 저런 발언을 그 지도부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부터 얘기를 하는 거는 이 정당이 지금 어딜 향해 가고 있는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지표죠. 윤어게인 시즌2가 시작이 된 겁니다. 장동혁 대표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혁신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 결국 국민의힘 지도부가 말하는 혁신이라는 게 윤 전 대통령을 접견하고 윤 전 대통령의 복당을 환영하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찬탄파들을 내보내려고 하고 인적 청산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내부 총질자로 규정을 하면서 몰아내려고 하는 행태들. 결국 반탄파끼리 똘똘 뭉쳐서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기 때문에 저런 김민수 최고위원의 발언은 일단 최고위원이기 때문에 당내 개인의 일부의 의견이다 이렇게 볼 수도 없고 지도부 내에서 저런 것들이 컨트롤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당 내에 그렇다고 한다면 특히 지도부 내에서 저런 발언이 용인되고 있다 혹은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지금 장동혁 대표부터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접견을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뜻을 같이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장동혁 대표는 가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결행에 옮긴 건 김민수 최고위원이고 이재명 대통령 회담 역제안. 지금 보니까 장동혁 대표도 뭔가 정청래 대표의 관계가 그렇지 뭔가 여러 조건을 걸고 만날 수도 있다는 취지 얘기를 했는데 김민수 최고위원은 정작 윤 전 대통령 부부 특검사를 중단해야 만날 수 있다는 제안까지 했어요. 일단 이렇습니다. 새 지도부 출범하자마자
여론조사 아니죠. 정확히는 이제 투표에서 2등한 김민수 최고위원의 이 발언이 논란이었고 또 한 명 있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도 인정한 그 사람의 영향력을 인정한 전한길 씨가 최근에 이런 발언을 했던 모양입니다. 전환기를 품는 자가 당대표 되고, 그죠? 그렇게 될 거라는 현실이 됐죠? 전환기를 품은, 그죠? 바로, 장동혁 후보가 이제 당대표로 당선됐지 않습니까? 그것처럼요. 그거는 전환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전환기 뉴스에 우리 시청자분들의 파워를 가리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죠? 그리고 다음에는 또 예언할까요? 전환기를 품는 자가 내년에 지방자치단체장이 되고 지방자치단체 의회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환기를 품는 자가 향후 국회의원 공천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전환기를 품는 자가 다음에 대통령까지도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준석 방통위원장 대구시장 공천한다면 이준석 대구시장 하셔야죠. 예, 이준석 방통위원장은요 경북대학교 제 선배님입니다. 예, 저랑 만날 때 제가 선배님이라 하거든요. 멋있습니다. 우리 선배님 자랑스럽습니다. 이준석 방통위원장님. 뭐 모르겠어요. 저희가 언제까지 전한기 씨의 목소리를 좀 몇 번이라도 전해드리는 부분에 대한 고민도 많긴 한데 일단 뭐 지금 국민의힘의 여러 가지 현실도 있으니까 다음 대통령 국회의원 공천 나를 품는 자가 다음 대통령까지 된다라고 있고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글쎄 일부에서 전한기 씨가 무슨 뭐 지명직 최고위원이 되는지 아니면 국민의힘의 당의 주요 요직을 맡는다는지 설왕설래가 있었는데 장동혁 대표 그럴 생각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또 뭐 대구시장 얘기가 나왔고 이현정 의원님. 네. 대학 선배에게 양보하겠다는 전한기 씨 얘기. 지금 국민의힘 내부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까? 제가 대구 출신이지만 대구시장 자기들 마음대로 저렇게 이야기해도 되나요? 자, 우선 김민수 제가 최고위원 아마 그 최고위원 그런 얘기 한 것 같습니다. 비지성적으로 당의 입장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패널들을 뭐 징계하겠다고 그랬어요. 무지성이요? 정확히는 무지성입니다. 무지성. 예. 제가 지성적으로 이야기하면 본인은 지금 당의 당론이 계엄에 대한 반대잖아요. 예. 그죠? 근데 본인은 계엄을 지금 옹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나요? 저 징계해야 되나요? 본인은 징계하는데 그게 당의 입장인가요? 지금 계엄에 대한 찬성하는 게 지금 당의 입장인가요? 근데 본인은 지금 당의 입장과 전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것 자체를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지. 더군다나 지금 본인이 면회를 가겠다 뭐 등등 하는데 사실 저는 이렇게 보면 장동혁 대표가 아니라 김민수 대표처럼 여겨집니다. 근데 좀 전에 우리가 봤지만 전한길 씨가 벌써 이렇게 반 유튜브에서 공천까지 다 좌지우지하고 뭐 저는 안 나가겠어 누가 나가라고 그랬어요? 자, 이런 이야기를 함부로 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은 결국은 이게 장동혁 대표가 키워준 거 아니겠습니까? 책임을 지셔야죠. 이렇게 함부로 뭐 이 벌써 공천 문제까지 이야기하고 나를 품은 자가 대통령이 되겠다. 굉장히 자기의 어떤 역할을 지금 과대 포장하고 이 과대 망상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의문은 이분 미국 가셨는데 왜 안 돌아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돌아오시겠죠, 뭐 그건. 네. 뭐 언젠가 돌아오시겠죠. 예, 네. 개인 일정이니까요. 뭐 여러 가지 것들. 그러니까 어쨌든 장동혁 대표가 이렇게 약간의 좀 이제 개인 의견이 분출되는 거에 내부 단속도 일정 부분 필요할 듯 보이는데 오늘 장동혁 대표와 정청래 대표의 대리전 양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화면을 만나보겠습니다. 어제 우리 정청래 대표가 질문한 게 있습니다. 예. 그 질문을 보고 빵 터졌다는 얘기를 하시자고 공식 석상에서 장동혁 대표는 타인의 어떤 고통이나 감정에 대해서 공감하는 능력이 전혀 없는 거 아닌가.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우리 사회에서는 사이코패스라고 부르긴 합니다.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의원 한 명이 대통령실과 제1야당의 대표가 만나는 문제에 대해서 끼어들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뭐 찐 하남자, 사이코패스. 아직 두 여야 대표 만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이 꽤 수위 높은 발언들을 쏟아내고 나중에 또 만나면 어떻게 되려고 이게 벌써부터 지금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연찬회를 마친 장동혁 대표가 뭐라고 했냐면 잘 싸운 분들만 공천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거다라고 했습니다. 장현주 변호사는 이 장 대표의 메시지를 어떻게 해석하시겠어요?
이미 장동혁 대표가 후보 시절의 토론에서 그럼 한동훈 전 대표나 전환기 씨 중에 누구를 공천 주겠느냐라고 했을 때 이미 전환기 씨라고 밝힌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때 그 이후로 잘 싸워왔던 분이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계속 얘기가 나오는 분, 잘 싸우신 분들만 공천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결국 전환기 씨를 뜻하는 것인지 되물을 수밖에 없는 지점인 것 같고요. 과연 잘 싸운다는 게 도대체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인지 사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궁금하고 우려가 듭니다. 물론 야당으로서 여당에 대해서 견제하고 또 대통령에 대해서 정권에 대해서 싸울 때는 싸우고 견제할 땐 견제하는 역할 예.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예. 건강한 야당의 역할을 기대하는 것이 당연히 또 집권 여당이기도 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장동혁 대표가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이 잘 싸운다라는 말이 그저 여당과 잘 싸운다 이런 취지라기보다는 예. 좀 더 강경한 메시지를 내고 또 윤 어게인 시즌2가 돼주는 분들을 원하시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가 들기 때문에 앞으로 국민의힘이 도대체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도 계속 우려하시면서 지켜볼 것 같습니다. 장 변호사 민감한 시기 한동혁이라뇨. 예. 지금 한동훈 말실수인 예, 거잖아요. 한동훈 전 예, 대표.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말실수니까. 예. 지금 최근에 굉장히 국민의힘이 민감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계엄 관련, 탄핵 관련 발언, 논란의 발언을 한 새 최고위원 얘기까지 해봤습니다. 3위였습니다.